설명 들어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지수가 미지수에 있는 방정식,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x가 지수에 있어요. x가 지수에 있는 바로 등식, 그게 바로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지수 방정식에 대한 형태는 자, 푸는 방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나왔는데, 자, 1번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왔지만 사실 이거에 별도로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a의 fx제곱이 b다. 자, 그럼 이걸 풀 때는 fx는 a의 b제곱, 즉 로그와도 하나의 풀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예를 하나 더 볼까요? 3의 2x-1제곱이 만약에 2더라. 자, 그럼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 로그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2x-1은 로그 3의 2가 돼서 2x는 1 더하기 로그 3의 2, 그리고 x는 2분의 1에 1 더하기 로그 3의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그화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 로그화.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여기 나왔지만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상수로서야, 미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같게 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 나왔지만 a가 같은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뭐가 같다는 식을 세우면 된다? 지수가 같다는 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되지. fx는 gx, fx는 gx.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지. 3의 2x-1제곱과 3의 x제곱이 같더라. 이렇게.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같다? 2x 플러스 3과 x제곱이 같다. 풀어주면 되잖아, 그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풀어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다는 식을 세워서 풀어주는 형태가 1번. 자, 다음 두 번째.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일명 우리가 치환형이라고 하는데, 치환형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치환형은 크게 세 가지. 자, 이거는 너네가 거의 레파토리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내가 시험이잖아요. 시험 대비해서 거잖아. 4개로 확장시킬게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치환형은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a의 2x제곱을 t제곱으로 바꾸는 자, 요 치환이 1번입니다. 요 치환이 1번이고요. 자, 가장 많이 나오죠. 거의 열에 7, 8문제. 거의 7에서 80% 차지하는 형태.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름하여 ax제곱 더하기 a-x제곱을 치환합니다. 자, 요게 한 10에서 20%. 두 번째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너네가 거의 레파토리 수준인데요.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t의 제한면역은 어떻게 되죠? t의 제한면역. 산술기한 다들 아세요? 둘 곱하면 맞아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t는 몇보다 크고 같다?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시간도 없는데 이걸 왜 합니까?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요. 자, 얘를 t로 놓으면 얘는 뭐가 되죠?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자, 이건 뭐가 되죠? 거의 암기 수준으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자, 이걸 t로 놓고 산술기하로 t의 면역 구하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다 바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치환. 자, 이거는 가끔씩 나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건데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a 로그 b의 x 이걸 치환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될까요? 이것도 t가 됩니다. 왜 똑같은지 알아요, 몰라요? 응? 왜 똑같은지 알아, 몰라? 아니 왜 그래? 다들 벌써 한 지 얼마 됐다고. 자, 바꿀 수 있다 했잖아. 똑같은 거지. 그래, t.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네 번째는, 자, 너네가 사실 아는 사람도 알 거겠지만 이것을 치환합니다. 선생님 이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자, 이거는 자식의 t가 뭐냐? 실수 전체예요. 조심. 실수 전체가 돼요. 실수 전체. 실수 전체. 자, 그러면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뭐가 된다? t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해서 총 4가지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4가지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로 바뀌냐? t에 대한 거의 대부분은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아주 가끔 3차 방정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2차 방정식이 돼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치환한 4가지. 자, 근데 난 이걸로 이제 앞으로 치환하는 4가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방정식뿐만 아니라 최대 최소 함수 그리고 부등식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따 부등식 할 때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야, 치환 4가지 있지? 오케이, 넘어갈게. 이렇게 할 거야. 자, 치환 4가지 형태에서 t에 대한 너네가 범위를 푸는데, 근데 내가 신경 안 쓴 게 하나 있지. 아까 계속 얘만 t의 범위가 생각나고 얘는 왜 내가 t의 범위 안 썼는지 모르겠네. 자, 얘는 t가 보다 어떠니? 크지? 크잖아, 그지? 크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t의 범위가 어떻다? 크지? 그지? x의 범위가 없으니까. x의 범위가 없으니까 다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자, 일반적인 경우로 한번 해볼까? 자, 이거 3번은 좀만 신경 써주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x가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로그 b의 x는 너네가 알다시피 뭐니? 이거 좀만 신경 써줄게. 로그 b의 x는 0보다 크지. 로그 그런 건 알겠지만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치역값이 0보다 크지? 치역이 실수 전체지. 야, 로그 bx가 실수 전체지. 로그 bx가 실수 전체지. 그러다 보니까 a의 실수 전체가 들어가서 아까처럼 뭐가 되는 거야? 자, 그냥 암기시키지 않고 선생님이 이제 이유를 달았어. x는 양수만 들어가. 근데 어쨌든 양수가 들어갔을 때 로그의 값은 실수 전체야. 그래서 a에 대한 실수 전체 거듭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수 전체라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자, 이 4개의 범위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신경 안 써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요거하고 이거. 자, 치환 될 것 같고. 자, 다음 지수가 같은 경우 들어갈게요. 지수가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A의 fx제곱과 그 다음에 B의 fx제곱이 같다고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A와 B가 어떻거나 같거나, 그치?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그치? 또는 fx가 몇이면 되죠? 0. 왜 fx가 0이면 밑이 달라도 같을까요? 지수가 0이면 1되니까요. 밑이 상관없이 1되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풀이의 과정에 들어간다. 3번이었습니다. 확인.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이 되거나. 자, 4번째. 밑에도 미지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형태. x의 fx제곱과 x의 gx제곱.
자, 미지수로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제한 변형으로 x는 분명히 0보다 크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 꼭 나올 거예요. x가 0보다 크다고 꼭 나올 겁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fx와 gx가 어떻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몇일 경우 1. 밑이 1이면 지수에 상관없이 항상 몇이 되죠? 1 돼요. 그래서 fx, gx 달라도 1 되기 때문에 같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버전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방정식에 풀 수 있는 모든 형태 체계를 다 정리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로그와. 두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지수가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환. 치환은 네 가지 형태. 조심, 치환할 때 반드시 제한된 변형이 생긴다. 그거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경우는 밑이 같다, 지수가 0이다.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다면 밑이 1인 경우와 지수가 같다. 여기까지 해서 퍼펙트하게 다 설명했습니다. 자, 빠지고 다 설명했어요. 모든 형태.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바로 먼저 볼게요. 자, 없으시면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7번 형태 보겠습니다. 7번 형태. 자, 필수형 7번 문제 보시면, 자, 아쉽게도, 자, 그 많은 형태 중에서 딱 봐도 치환인 거 느끼시죠? 문제수가 조금 적어서 조금 아쉬워요.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너네가 이제 고쟁이나 다른 책에서 분명히 더 풀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치환할 겁니다. 자, 2의 x제곱을 뭐로 치환할까요? t로 치환할 것이고, 내가 말했죠? 지수 치환할 때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지수 치환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변형이 생긴다.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수 치환하면 변형 생겨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치환했을 때 t제곱 플러스 1 앞으로 빼서 2 하나 빼주면 마이너스 6t a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는 0.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두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치환이 된 2차 방정식의 두분 또한 근의 형태는 바뀐다. 자, 이것도 설명 많이 했었죠? 알파, 베타를 치환하는 문자의 x에다 대입한 그 두 개를 근으로 합니다. 얘 두 분은 뭐다? 맞아요? 치환한 문자 x에다 알파, 베타를 대입하여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은 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이라는 건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알파, 베타를 더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건 두 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곱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는 두 분의 곱이 되고요. 근거한 이세 관계형은 뭐 나옵니까? a분의 c값 마이너스 a 맞아요? 자, 그리고 얘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2의 제제곱 그것이 마이너스 a가 돼서 a는 뭐가 됩니까? 자, 1번은 너네가 치환하는 형태에 대해서 너네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었죠? 치환하는 방정식에 대한 근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묻고 있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형태 들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난이도가 높네요. 그러니까 너네 바로 어려운 문제로 들어갑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자, 지수 방정식은 내가 너네 심화 문제 낼 수 있다고 했죠. 뭐 때문에? 치환하는 문자의 변형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다음 때 설명했을 겁니다. 근의 분리가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너네 내신 잘 나오는 놈이에요, 2번. 자, 분명히 얘는 치환했을 때 요거였고요. 자, t가 0보다 컸습니다. 그대로 쓸게요. 2번.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a는 0이 t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 안에서 자,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책임자입니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a와 자 바로 t축이죠. t축. 자 근데 0보다 큰 t축이니까 하얀 동그라미 이쪽. 자 여기서 내가 몇 개의 교점이 나와야 된다? 서로 다른 2개의 교점이 나와야 된다. 자 축이 나왔니 안 나왔니? t-3의 완전제곱 축은 몇이나 나왔니? 자 그럼 바로 됐네. 자 어떻게 되면 저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2개의 교점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렇게 되면 되겠네. 맞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형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고 자 어차피 우리가 축은 나왔으니까 축은 신경 쓰지 마시고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t가 0일 때 값이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2개 아니거든. 자 바로 마무리할게. 판별식 b제곱 짝숫자 써도 되지. 2를 빼준 3의 제곱인 9의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0을 대입한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a는 0보다 작다. 토탈 마이너스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정확한 답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번까지 풀었는데 사실 지금 풀었던 문제가 아까 내가 설명했던 문제에 대한 단순 기본 문제풀이가 아니라 다 약간 응용이 된 심화 문제들이야. 즉 방정식에선 난이도가 꽤 있고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잘 나오는 이런 2개만 낸 거야. 기본적인 문제들은 너네가 여기 되진 않았어. 딱 풀어야 될 문제들만 풀어보자. 알았지? 자 확인 다 됐으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7-1번, 7-2번, 7-3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거는 고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쟁이나 아니면 더 개념 1단계에서 한번 내가 연습 문제에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기본 문제들은 고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1단계.
자, 1분 뒤에 풀이합니다. 자, 질문 7-1에서 한번 준비해보세요. 7-1번 하고요. 2번, 3번. 자, 그럼 7-3개 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루트 5 플러스 2의 x제곱을 t로 또 치환하게 됩니다. 자, t로 치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t 플러스 t분의 1은 8이 되고, 자, t를 곱해줍니다. 지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요. 자, t제곱 8t 이항하고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2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60은 4 곱하기 15. 따라서 t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t 값에 대해서 원래 값이 뭐였냐면 루트 5 플러스 2였지 않습니까? 자, 그거의 x제곱이 4 플러스 루트 15 또는 4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었다. 자, 뭘까요?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4 플러스 루트 15, 4 마이너스 루트 15. 두근의 합. 아, 근데 요거는 애초에 물어보는 게 두근의 합을 물어봤네. 그러면 구하지 마시고, 애초에 여기 있는 t의 값 자체가 요거라 했을 때 원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원래 두근의 알파 베타라 하면은 이게 대입이 되잖아. 그러면 루트 5 플러스 2의 알파 제곱과 여기 두근이요. 루트 5 플러스 2의 베타 제곱. 이게 여기의 두근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두근의 합을 원한다는 건 이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싶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더할 수 있어요? 곱하겠죠. 얘하고 얘를 곱하겠죠. 맞습니까? 자, 얘를 곱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두근의 곱 a분의 c 뭐가 되죠? 1이 될 것이고 루트 5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 되는. 자, 얘가 몇이면 되니? 얘가 지수가 몇이면 1 되니? 그래서 합은 0이다. 저거 다 했어? 다음 7-10번 들어갈게. 자, 아까 풀었던 이번 유형과 똑같다. y는 k가 연립.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분이 나오죠. 자, 치환합니다. 3의 x제곱을 t로 t제곱 마이너스 4t 2항 마이너스 k는 0. t는 0보다 크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식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y는 2차 그리고 y는 0이라고 하는 t축. 근데 0보다 커야 된다. 얘하고 얘가 근데 얘는 축이 정확하게 나왔죠? 2라고. 자, 2인 축을 갖고 있는 아래로 블록이 이 비큼친 부분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자, 아까랑 똑같으니까 뭐 어렵진 않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 짝수 쓸게요. 2 빼면 2니까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자, 0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K는 0보다 작아요. 자, 합쳤을 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여기 들어간 정수 K의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합하면 마이너스 6. 자, 아까와 유사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유사한 거 하나 더 풀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다 맞춘 건가? 아니면 다 정리를 한 건가? 아무도 안 쓰네. 자, 다음 7에서 3번 문제 볼게요. 자, 두 그래프의 직선 x는 k가 만나는 점을 a와 b라 하자. 자, 그러면 그래프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4의 x제곱 마찬가지죠. 여기를 지나면서 많이 올라가겠네. 자,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 자, 2의 x 플러스 1. 아, 그럼 애초에 뭐 그리지 말고요. 뭘 그립니까? 안 그려도 되잖아요. 왜 그리려고 했냐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확인하기 힘들겠네 라고 생각 들면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k를 각각 대입하여 얻어낸 4의 k제곱과 2의 k 플러스 1제곱에 어차피 각각의 a, b의 차잖아요.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요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y좌표의 차잖아요. 근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모를 때는 자, 이렇게 절대값 하나 씌워주면 끝날걸. 왜 그립니까?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않고 절대값 씌우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몇이라는 뜻이죠? 48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경우죠. 4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제곱이 48이 되는 경우와 4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마이너스 48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풀면 됩니다. 자, 치환이죠. 2의 k제곱을 t로 t는 0보다 클 것이고요. t제곱 2의 1제곱이 앞에 2 나가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8이 0이 돼서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6은 0. t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하에 t는 8일 것이고 t의 원래 값인 2의 k제곱을 넣었다면 k는 3일 것이다. 자, 다음 이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똑같아요. 2의 k제곱을 t로 치환하고 t가 0보다 컸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8은 0. 네, 없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요. 자, k는 그래서 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부등식 들어갑니다. 오늘 부등식까지 다 마무리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다 정리하셨으면 앞에로 넘어가서 부등식
자, 방정식처럼 부등식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첫 번째 풀이. 일단 뭐 지수부등식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지수부등식은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입니다.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 아주 간단하죠? 지수 x인데 부등식이네? 지수부등식이구나. 자, 지수부등식은 미체 범위에 따라 지수와 성질을 이용한다. 자, 어떻게 푸냐? 첫 번째 풀이. 여기는 없습니다. 자, 로그화를 이용한 풀이가 있습니다. 자, 로그화를 이용한 풀이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a의 fx제곱이 b보다 크다라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로그화를 이용해서 풀게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만약에 0과 1 사이면 로그화를 시켰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니 안 바뀌니? 바뀐다. 자, 로그화를 시켰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 이유를 말한다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되고, a가 만약에 1보다 컸을 시에는 자, 로그화를 시켰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지수등식의 풀이 로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책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풀이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이름하여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작다라는 이런 문제 풀이는 마찬가지입니다. a가 0과 1 사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고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유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이죠. 증가 감소함수의 특별 조건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식의 성질이 적용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또 나왔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반복된다. 치환이죠, 치환. 여기도 네 가지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치환의 네 가지 형태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치환 형태 네 가지 아까 방정식 때 충분히 했던 걸로 기억하고, 결국 이 문제는 결국 몇 차 부등식으로 바뀌냐? 2차 부등식으로 바뀐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야, 이거 별표 쳐, 별표. 이거 어려운 문제로 가끔씩 나와. 자, 만약에 밑에 미지수가 있어. 당황하지 말고 세 가지 범위 나눠서 푼다. 밑이 0과 1 사이일 때와 1일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풀어준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3번은 서술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풀이하는 식으로도 한 번쯤 꼭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수식은 첫 번째 로그화, 두 번째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세 번째 치환, 네 번째 밑이 미지수일 때 각각의 풀이하는 방법으로는 로그화를 시킬 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가 바뀌고 1보다 클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밑이 같을 때 지수에 대한 부등식 밑이 0과 1 사이면 바뀌고 1보다 크면 안 바뀐다. 치환 네 가지 형태는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고, 네 번째 밑이 미지수일 경우는 밑을 0과 1 사이일 때와 1일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풀어준다 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질문. 자, 아까 전에 그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문제, 확인 문제를 통해서 좀 내가 문제를 너무 안 풀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확인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자, 71쪽에 확인 문제 있죠? 자, 확인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고 부등식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71쪽 확인 문제. 자, 2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야 뭐 쉬울 것 같고, 이제는. 자,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이거는 내가 이걸 이렇게 고칠 수 있죠. 5의 제곱에 25의 x제곱을 고친다면 이건 결국
지수를 같게 할 수 있을 때죠. 맞습니까? 그럼 나는 밑이 같다라는 식 첫 번째 x 플러스 3은 25 그리고 하나 더 x가 뭐일 때 0 그러면 밑에 관계없이 1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22 하나는 0에서 이게 너네가 기억해야 될 특수한 케이스라는 걸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 형태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는 3개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73쪽에 확인 1, 2, 3번 3개 다 풀어볼게요. 3의 x제곱이 4제곱근 27. 자, 4제곱근 27은 3의 뭐가 되니? 4분의 3제곱이 된다. 자, 3은 증가니까 지수에 대한 부동항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1번 정답. 자, 2번 문제. 자, 여기부터 바로 치환 문제인데. 자, 뭐를 치환하게 되지? 자, 그럼 자동 t는 0보다 클 것이고 t제곱 자, 플러스 2제곱 3분의 1에 플러스 2제곱 9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 t 9분의 8 이항까지 할게 그냥 마이너스 9분의 8 자, 너네 요거 인수분해 못하는 거 알지? 분수는 하기 힘들잖아, 그치? 자, 따라서 어떻게 한다? 9 곱해버린다 9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8 0보다 작고 자 여기 3t 3t 9t로 그냥 들어가겠네 9t t 8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면은 t 값이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된다 근데 알다시피 t는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하에 얘는 뭐 성립할 것이고 이것만 하면 될 것이라서 t의 원래 값인 3분의 1의 x제곱이 1보다 작다만 풀어주면 되고 자 이거는 로그화 시켜서 x는 밑이 3분의 1이니까 부동항 바뀌고 로그 3분의 1의 1 0보다 크다 2번 문제 풀었고요 3번이 바로 이제 얘입니다. 3번이 자 마지막 형태의 문제로서 자 바로 풀어보게 되면은 x의 4-x제곱이 작거나 같다 x제곱 자 x를 그럼 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했죠 x를 0과 1 사이로 나눌 때와 1일 때와 1보다 클 때. 자, x가 0과 1 사이면 부동항은 바뀌니 안 바뀌니? 바뀐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해. 자, 다음 두 번째 1이면 1, 1. 성립. 해. 1보다 크면 부동화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x는 2보다 크고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예. 따라서 정답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 자, 이게 바로 너네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대처해야 될 마지막 형태까지. 그래서 다 풀어봤고요. 이제 이 외의 나머지 문제를 자, 이제 확인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형에서. 자, 마지막 필수형 8번 들어가고, 그리고 8호까지 같이 두 개 연달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봐도 치환이죠.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t는 자동으로 0보다 크다는 조건 쓰신 다음에 3t제곱 마이너스 82t 플러스 27은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 할 거예요. 3t, t. 자, 1, 27 둘 다 마이너스. 자, 3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27에서 자, t는 3분의 1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0보다 크다는 조건에는 다 문제가 되지 않죠. 자, 다음 t의 원래 값인 3의 x제곱 대입하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27은 3의 세제곱하여 자, 밑을 다 같게 만든 다음에 3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는 이렇게 범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간 정수 x로는 0, 1, 2가 되기 때문에 합은 몇이다? 3이다. 자, 8-2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오히려 이제 심한 문제가 밑에 8-2번, 8-3번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 그래도 하나는 풀어줘야 너네가 좋을 것 같아. 자, 제한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절대부등식 문제 유형 하나 풀어볼게요.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거 딱 봐도 일단 또 치환인 거 느끼겠죠? 자, x는 모든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t에 대한 형태는 양수범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자연스럽게 t제곱 2 하나 빼서 2t a-4가 0보다 크다. 어떤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만족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또 아까처럼 똑같아요. 여기 범위에서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자, 뭐가 나왔죠? 이 2차 함수에 t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축이 나왔습니다. 몇으로? 자, 두 가지 버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통 이런 문제는 축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문제가 나오죠. 이쪽에 있어? 그러면 뭐만 이용한다? 경계값만 이용해. 왜냐하면 판별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 성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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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립하니까 판별식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온리. 몇 대입했을 때? 0 대입했을 때? 자, 이거 질문. 0일 때 0을 지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0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0을 지나도 괜찮죠?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올라가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결국 경계값만 이용합니다. 0을 대입했을 때 값은 a 빼기 4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 등을 안 붙인 사람도 나중에 그럼 최소값 안 나오는데 맞다, 등 붙여야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절대부등식에 관련된 문제 두 가지 버전, 축이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 다 문제될 수 있고요. 너희가 풀어야 될 건 일단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용 문제 들어갈게요. 정리할 거 필요 없나? 없으면 바로 나가요. 없는 거 같네. 자, 활용 문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활용 문제인데 결국 풀었을 때 나오는 형태가 지수방정식이나 지수부등식의 형태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는 형태. 그래서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의 활용인데요. 자, 최대 충전 용량이 Q0입니다. 자, 그 Q0인 어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정시킨 후 T시간 동안 충전한 배터리의 충전 용량이 QT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공식이 성립한다네요. 자, Q2부터 시작할까요? 자, 이걸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Q2는
Q0 1 빼기 2에 자 t 값이 2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2제곱. 자 다음 Q4 Q0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분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게 문제에서 2분의 3이더라. 자 없어지고 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분의 4제곱은 3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분의 2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 이것도 치환이군요. 2의 마이너스 a분의 2제곱을 t로 치환하는 형태이군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2t제곱 마이너스 3t 이항하면 플러스 1은 0이 돼서 2t-1과 t-1은 0이라는 인수분해를 토대로 t는 2분의 1 둘 다 가능하고요. t의 원래 값인 2의 마이너스 a분의 2제곱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a분의 2제곱이 1. 결론은 얘가 되기 때문에 a는 몇이 되고 얘가 0이 될 수 있나 없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 0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 따라서 a는 몇? 2가 답이 된다. 어때? 지수방정식으로 치환형 풀었지? 그러니까 활용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결국 그것이 지수방정식이나 지수부등식화 돼가지고 결국 마무리가 되는 형태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너네 네 문제를 풀어야겠죠. 8-1, 8-3, 9-1, 9-2번 네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풀이한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는 걸로 할게요.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3분 후에 풀이합니다. 3분 후에. 자, 풀어볼게요. 자, 8-1번, 3번, 그 다음에 9-1, 2번, 네 문제 질문. 9-1번 9-1, 2번, 8-3이요 8-3번. 8-1번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오면, 자, 세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딱 봐도 일단 치환할 거 눈에 보입니다. 2에 x제곱을 t로 치환하고요.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x의 범위가 0과 2 사이다 보니까 x의 범위 0과 2 사이에 0을 집어넣으면 1, 2 넣었을 때 4, t의 변형이 1부터 4까지로 바뀌고요. 자, t 플러스 2p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 올라가서 4가 되면서 마이너스 t분의 4q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t를 곱할 수 있습니다. t제곱 더하기 2pt 마이너스 4q가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함수 따지면 요것이, 자, 마찬가지로 1과 4 사이, 여기서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다. 얘 아래 블록이잖아요. 결론은 뭐 아무것도 아는 거 없어요. 그냥 아래 블록인 것만 알아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1보다 1 넣었을 때 5보다 작고 4 넣었을 때 5보다 작으면 되죠. 그치? 자, 1 넣었을 때 1 더하기 2p 마이너스 4q가 0보다 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넣었을 때 16 플러스 8p 마이너스 4q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둘 다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됐을 때, 두 개를, 자, 이걸 볼까? P. Q-P의 최소값. Q-P의 최소값. Q-P의 최소값을 봐라. Q-P의 최소값. 실제로 뭐가? Q-P.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 Q의 방이.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4Q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Q는 2분의 1P 더하기 4분의 1보다 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Q는 마이너스 8P 마이너스 16. 그럼 Q는 2P 더하기 4보다 크다. 그럼 확실한 거는 얘가 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크고 2p 더하기 4가 얘인데 크다.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얘가 되겠네요. 얘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1하고 4는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1과 4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럼 등호를 넣어도 되겠네요. 등호 다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껌정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Q가 최소일 때, 바로 2P 플러스 4일 때, Q가 2P 플러스 4일 때가 되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2P 플러스 4 집어넣으면 P 플러스 4가 최소값이 될 텐데, P라고 하는 형태의 축 있죠, 축. 축 자체가 축도 어쨌든 문제에서 한 변씩 축이 여기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축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나왔구나. 축의 형태 t 플러스 p, p가 1보다 크거나 4보다 작거든요. 최소값 5, 2분의 3, 3.4, 한 별씩 썼나? 자, 한 별씩 4분의 d, p 제곱 플러스 4q 0보다 무조건 크지. 그러면은 Q가 2P 플러스 4일 때 2P 플러스 4 그러면 P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 형성되다. P가 마이너스 4가 아니다.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게 한거 같은데. 자, 둘이 같다고 관계를 잡아줘. 둘이 같다고 하면 2분의 3p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는 p 값은 3분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 p 경계가 마이너스 2분의 5네. 아, 그럼 p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이렇게 된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2분의 4. 아, 맞네. 이렇게 되네. 아, 이제 설명을 가버린데. 자, 이거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자, 일단은 좀 많이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은 t에 대한 2차 부등식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 말은 이 2차 함수 얘가 자 1과 4 사이 포함되지 않은 이 범위 내에서 밑에 있어야 된다. 단 1일 때 0을 지나도 상관없다. 4일 때 0을 지나도 상관은 없다.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한 거는 이미 1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고 4 넣었을 때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봤더니 이렇게 돼서 하나는 Q가 크거나 같다. 2분의 1P 더하기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Q가 2P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근데 이거를 아까 내가 너무 잘못했던 게 무조건 얘가 크다고 하면 안 되지. 얘가 클 수도 있어, 얘가 더 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나는 그 경계를 잡은 거야. 그 경계를 잡아서 자, 이거 막 하면 안 되고 얘네들이 갖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갖게 되는 시점을 찾았고 그 갖게 되는 시점이 2분의 3p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돼서 p는 뭐가 되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이거지. p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둘이 같아져. 같아지는 거야. 딱 정확하게 같아지게 되고 그 같아질 때가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이때가 얘네들이 가장 똑같은 거니까 Q의 범위가 뭐가 되겠니? 최소가 되는 거야. 이때 Q의 범위가 최소가 된다. 최소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넣어주면 둘 다 똑같은 범위가 돼. Q는 마이너스 1분의 5 넣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P는 마이너스 1분의 확정이고. 그래서 Q 마이너스 P는 뭐가 되버리냐면 Q 마이너스 1에다가 P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어준 2분의 3일 때가 가장 제일 작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거 갖고 장난친 거야. 그래서 이제 심한 발전 들어가는 형태가 이거고, 이거 판별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확인해 주시고, 자, 다음 활용 2개 있죠? 9-1로 9-2번 들어볼게요. 자,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방사선 물질의 질량이 방사선 붕괴에 의해서 원래 질량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한다. 이 반감기는 너네가 알다시피 얘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너네가 대표적으로 공룡 이런 것들,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이거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방사선 붕괴에 의해서 그 방사선 물질의 질량이 이렇게 전체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그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정확하게 너네가 반감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반감기가 5년. 이 5년이라는 게 뭐냐면 5년 지나면 양이 절반으로 줄고 또 5년 지나면 그거의 또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거야. 그래서 반감기가 5년인 코발트와 반감기가 30년인 세슘이 있대. 자, 반감기가 5년인 코발트가 1024g이고 반감기가 30년인 세슘이 32g인 거야.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1024가 있고 1024에 자 2분의 1을 넣어주는 거지. 자, 이거는 외워도 좋아. 반감기는
2분의 1은 너네가 정확하게 절반이 된다는 양이고 여기에 5년이라고 했지. 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K가 5일 때 비로소 2분의 1 딱 되고 10이면 2분의 1을 재고 그래서 반감기를 여기다 딱 넣어주는 거지. 외워도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32g에다가 반감기가 30년 그러면 30분의 K 어차피 뭐 K는 똑같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이 쌤이 됐지 쌤 그래서 같다라는 식으로 해줬어요. 자 그럼 결론 내릴게요. 얘는 2의 10제곱 2의 마이너스 5분의 K 2의 5제곱 2의 마이너스 30분의 K 자 따라 밑을 같게 하는 방정식으로 자 10 빼기 5분의 K랑 지수 5 빼기 30분의 K가 같아져서 자 30을 곱해주면 300 마이너스 6K는 150 마이너스 K가 돼서 5K는 150 K는 30입니다. 자 그래서 30년 후 답이 됩니다. 자 다음 9-2번 자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부등식에 대한 활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제품의 중고 가격은 신제품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5%씩 낮추어서 정한다고 한다. 이 제품의 중고 가격이 처음으로 제품의 가격의 1024분의 243배 이하가 되는 것은 구매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냐 이건데 자 원래 가격 이 제품의 원래 가격을 A라 한다면 1년이 지날 때마다 25% 낮춘다. 그 말은 4분의 3배만큼이 곱해져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거야. 자 근데 이거를 너네가 이제 1년마다니까 자 여기 n년이라고 하자. n을 곱했어. 그래서 문제는 자 A 원래 가격의 1024분의 243 A 이하가 된다. 약분 4분의 3의 n제곱이 자 요거는 4분의 3의 5제곱 자 끝. 자 n은 5보다 자 4분의 3은 알다시피 0과 1 사이 분모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즉 5년 지났을 때 정답.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